플레이를 해보면 저번 주까지 잘 진행하셨다면 얘가 때리고요. 쭉 와가지고 얘를 때릴 때 데미지를 입죠. 그쵸? 데미지를 입고 얘를 보면 달라와가지고 똑같이 때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플레이어만 지금 에너미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에너미도 이제 플레이어한테 똑같이 데미지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캐스트는 그대로 사용하기는 할 거지만 웨폰 쪽에서 약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웨폰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희가 에너미 안에 웨폰스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에너미만 쓸 줄 알고 적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플레이도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오우너가 아닌 넥터들 중에서 에너미 베이스인 애들한테 데미지를 주겠다. BPC 데미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데미지를 주겠다 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이 저희가 일단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애, 즉 BPI 데미저블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BPC 데미지 시스템에 있는 take damage라는 함수를 그대로 인터페이스화 시켜가지고 변형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라면 누구나 데미지를 입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게 뭐냐, 얘를 그대로 끌어와서 implement 라고 치면은 나올 텐데 does object implement interface라는 노드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 노드는 말 그대로 얘가 인터페이스들 중에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냐 없나를 체크를 해줘서 그거를 true or false의 불리언 값으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 안 보이면은 제가 승환이가 알려줬듯이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조금 화면을 키울게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스케일을 1.2 조금 낫나요? 좀 더 키울까요? 1.4? 1.4 정도로 키우고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does object implement interface라는 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불리언 값으로 반환을 시켜주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찾을 건 저희가 이미 만들어놨던 BPI damag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시키냐 그걸로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브랜치 값으로 나와가지고 true다 라고 한다면은 즉 자기의 오너가 아니고 지금 무기가 확인하고 있어요. 자기를 들고 있는 오너가 아니고 다른 액터들 중에 BPI 데미저블을 가지고 있어서 take damage라는 함수를 줄 수 있는 애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대로 얘를 끌고 와가지고 take damage라는 인터페이스화된 함수를 호출시켜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그쵸? true일 때 이렇게 실행을 해라. 자, 이 take damage라는 인터페이스는요, 솔직히 이 오브젝트 지금 저희가 캐스트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캐스트를 안 해주고 저희가 그냥 array 엘리먼트에서 꺼낸 액터 중에 하나예요. 액터 중에 하나인데도 take damage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안 해주고 그냥 뿌려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대신에 그 블루프린트가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하지 않았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불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현하고 있는 블루프린트라면 당연히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인터페이스 함수는요 여기 언리얼에서 어느 곳에서는 다 부를 수 있어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든 없든. 하지만 동작을 안 하고 하냐의 차이다. 구현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저희는 이 does object implement interface라는 노드를 부른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내려주고 이 데미지 어마운트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쭉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BP solved고 take damage를 시킨 다음에 can inflict damage를 false 값으로 해주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내내 한 번만 데미지가 들어가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했다고 해서 근데 저희가 바로 플레이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금 웨폰을 수정했으나 저희가 또 수정해야 되는 게 있으니 뭐냐면은 anim notify state를 저희가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ANS로 만들었는데 여기 중에서 보면은 얘가 진행을 하는 도중에 플레이어한테 캐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저희는 anim notify state가 진행될 동안에 먼지지가 한마디로 플레이될 동안에
그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액터의 웨폰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웨폰이라는 변수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그 오브젝트가 이미 그 변수를 가지고 있음을 언리얼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캐스트를 해준 거였어요. 저희는 플레이어로. 여기서도 캐스트가 필요하긴 하겠다. 뭘로 캐스트를 해주면 되냐라고 한다면 캐스트 BP 에너미 베이스로 당연히 해주시면 되겠죠. 에너미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웨폰을 그리고 가져오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저희가 에너미 베이스를 처음에 셋업을 했을 때 웨폰을 일단 첫 번째로 플레이어와 약간 다르게 세팅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웨폰을요, 저희는 액터로만 지정을 해줬었고요, 에너미 측에서.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그 sword라는 무기를 생성을 해냈을 때 비긴 플레이에서 spawn actor from class로 저희가 스폰을 해줬죠. 만들어줬을 때 오너를 저희가 세팅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너를 세팅을 안 해줬다라는 말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에너미로 다시 돌아갑시다. 에너미, BP 에너미 베이스. 그래서 온 데미지 얘네들은 뭐 다 되어 있지만 위쪽 비긴 플레이 쪽으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spawn actor, BP swor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너에다가 저희가 얘를 연결시켜주고 있지 않거든요. 즉 몬타지에서요, get owner로서 얘를 플레이하고 있는 오너를 받게 되는데, 오너를 받았다고 해도 웨폰을 받았을 때 그 웨폰에다가 detect h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detect hit에서는 얘가 자기 오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되게 복잡한 설명처럼 들리지만 결국에 에너미가 소환한 무기는요, 자기가 누구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디텍트 hit을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손에 들고 있다가 지가 혼자 죽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셀프라는 레퍼런스를 일단 넘겨줘야 돼요, 오너로서.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지 혼자 휘두르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얘가 웨폰이 지금 그냥 액터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는 웨폰에 있는 실제 함수를 좀 더 쉽게 불러오기 위해서 얘는 BP sword라는 애로 타입 변형을 시켜줄 거예요. 타입 변환을. 그래서 제대로 변환이 된다면 컴파일을 했을 때 잘 컴파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저기서 컴파일을 잘 해줬으니까 여기서 베이스에서 웨폰을 불러올 때 anim notify state로 돌아서 웨폰을 불러줄 때 get 웨폰으로 가져올 수 있고, 이 웨폰에 대해서 can inflict damage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겠죠. get이 아니라 set으로 했어야죠. set으로 했어야 되는데 set can inflict damage 라고 해가지고 위하고 플레이어였을 때 똑같은 동작으로서 진행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똑같이 리턴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했는데 오브젝트를 제가 연결을 안 시켜줬거든요. get owner 똑같이 오브젝트.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notify state에서 anim notify state에서 플레이어로서의 캐스트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있는 애는 저희가 지금 상정한 바로는 에너미 베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미 베이스로서 캐스트를 해주고 걔 웨폰을 가져와서 inflict damage 2를 만들어주고 리턴을 true로 해주고 있다. 언제? anim notify state가 시작될 때. 자, 그렇다면 틱에서도 바꿔줘야 되겠죠. 틱에서도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페일드가 되면 얘를 뭘로 캐스트 BP 에너미 베이스로 캐스트를 해주면 되고, 똑같이 오브젝트 연결을 시켜주고 얘한테서 웨폰을 받아와가지고 get weapon, 이 웨폰이 가지고 있는 detect hit을 똑같이 불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데미지 어마운트는 위에서 있는 데미지 어마운트 그대로 끌어와도 애님 몬타지에서 설정되어 있는 데미지를 그대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무기별로 그 데미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몬타지에서 그 애님 노티파이 스테이트에서 데미지를 직접 넣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웨폰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데미지 값을 변수를 추가해줘가지고 그 변수 값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딕텍트 힛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어차피 웨폰이 불러오는 함수니까 그 함수 자체에서
무기의 데미지를 끌고 와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겠죠. 혹은 몬타지에 따라가지고 얘가 좀 강한 모션이야. 그럼 강공격인 거잖아요. 그쵸? 강공격인 모션에서는 뭐 배수가 몇 배수가 되게 만들어줘가지고 몇 배수의 변수만 집어넣어가지고 웨폰 내부에 있는 데미지와 뭐 곱해가지고 데미지를 주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자유롭게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몬타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리턴 노드로 바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플레이어를 에너미가 때렸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겠죠. 왜? 지금 웨폰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BP Sword. 웨폰스 들어가서 BP Sword로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수정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중간에 이걸 넣었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인터페이스를 쓰니 안 쓰냐고.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플레이어한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미가 와가지고 때리더라도 앞에 Notify State는 그대로 잘 작동은 하겠지만 여기로 왔을 때 플레이어로 딱 접근을 한 다음에 이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인터페이스 BPI 데미저블을 임플리먼트 하냐 폴스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어 쪽에서 똑같이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어주기만 하면은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아마 컨텐츠에서. 그래서 플레이어 찾아서 들어가서 BP 플레이어 부분에서 비긴 플레이에서 얘네 셀프로 잘 넘겨주고 있었죠. 넘겨주고 있었고 아래로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할 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저희가 추가해줘야 되는 게 있죠. BPC 데미저블이라는 모듈을 이렇게 저희가 추가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BPC 데미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벤트 호출을 저희가 에너미 베이스에서는 이미 이렇게 아래에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on 데미지 리스폰스하고 on death라는 이 이벤트 호출됐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들을 이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주면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플레이어가 쭉 내리시면 되고, 이렇다고 해서 작동은 안 되죠. 아직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넣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클래스 세팅으로 가시면은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인터페이스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다가 저희가 BPI 데미저블을 직접 넣어줄 수가 있죠. 데미저블. 그럼 얘가 추가가 됐고 인터페이스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죠. 왼쪽 아래에 My Blueprint에. 그래서 take damage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기능 구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능 구현을 할 거냐, 에너미 베이스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BPC 데미지 시스템에 있는 take damage를 호출해 주면 된다. 집어넣고 자, 저희의 설계대로라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됐을 텐데 한번 제대로 작동되는지 볼까요? 내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에너미가 이제 저를 보고서는 때렸을 때 플레이어도 폴짝폴짝 뛰어야 되겠죠? 폴짝폴짝 잘 뛰죠.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죽습니다. 죽었는데 얘가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움직여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얘 죽어서도 점프도 되고요. 움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면 똑같이 얘가 움직이는 게 그 캡슐이에요. 캡슐 콜리전. 그래가지고 메쉬는 죽어가지고 저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Set Simulate Physics를 메쉬에 대해서 실행시켜주고 있어가지고 이 Collision Enabled를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그냥 레그돌 되듯이 쭈루룩 주저앉지만 캡슐 콜리전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캡슐 컴포넌트 얘는 계속 콜리전을 가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 death에 뭐만 추가해주면 되냐, 뭐 디스트로이 액터를 해주면 되겠죠. 딜레이 조금 걸어준 다음에 죽는지 확인하고 딜레이 걸어주고 한 2초쯤 뒤에 디스토리 액터로 해주면은 액터까지 파괴가 될 거예요.
똑같이 얘를 복사하고서나 에너미 베이스에다가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 온 데미지고 온 데스고 온 데스에다가 잘했죠 제가? 네, 온 데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디스토리 시켜주면은 블루프린트로 생성된 객체가 사라지긴 하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러분들의 게임을 개발하실 때 물론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블루프린트한테 속한 애는요 얘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기도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때리고 또 때리고 죽자마자 얘는 디스토리가 되지만 무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객체가 사라지니까 얘는 뭐 어택 타겟이 넌이 되면서 가만히 멈추게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무기가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하시다가 어떤 부속품들이 있어요. 걔네들까지도 처리를 다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무기 안에 오너 자체에 넌이라는 이제 데미지 레퍼런스가 룰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데미지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바로 UI를 만들 수가 있겠죠. UI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 UI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컨텐츠에다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UI라고. 여기다가 위젯을 하나 저희가 만들어 줄 건데 위젯도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인플레이 인풋 매터리얼 유저 인터페이스에 위젯 블루프린트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게임기를 들으신다면은 다들 이미 배우셨죠, 같이. 그래서 위젯 블루프린트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유저 위젯으로 그냥 만들면 될 거예요, 아마. 유저 위젯 여기. 그래서 WBP 하고 뭐 헬스 바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고 WBP 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캔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팔렛에서 캔버스 패널을 드래그 해줘가지고 아래다가 푸시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헬스바라고 한다면 쭉쭉쭉 다는 거니까 프로그레스 바를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담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UI를 하실 때 약간 이거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HUD에 올라오는 애는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니까 얘는 그냥 가운데다가 대충 위치시켜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앵커스가 있는데 여기 앵커스에서 가운데에 넣어주시고 포지션은 relative 포지션이 이게 앵커에 대해서 그래서 앵커를 중심으로 포지션 X가 마이너스 쪽만큼 그리고 Y가 그 파이 게임 다루시는 분 한번 다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좌측 상단이 0,0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죠. Y축이. 근데 언리얼은 비슷할 거예요. 언리얼도 아래로 갈수록 이제 플러스가 될 거라서 Y축을 지금 0으로 해볼까요? 앵커에 대해서 렐러티브니까 여기 포지션은 0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100만큼 내리면 얘 내려가고요. 양수 쪽 방향 아래가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위쪽 방향이다. 언리얼도 똑같이 얘는 0으로 맞춰주고 X도 0으로 맞춰줄게요. 0으로 맞춰주긴 했는데 저희가 가까이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려고 했는데 이게 트랙패드가 안 먹어요. 그 한번 줌 아웃을 해버리면은 컨트롤 플러스가 안 먹네. 얘는 줌인 트랙패드로 줌인하는 방법을 모르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마우스 휠로는 잘 됐었는데 마우스가 있을 때는 이거 원격으로 하고 있어서 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줌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건가? 위로 올리는 거는 주로 된 거구나. 아래로 내려볼게요. 아래로 안 먹네요. 마우스 휠 트랙패드는 된다. 왜 된 거지?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트랙패드가 있는데 지금 얘가 중심에 있는 앵커거든요. 보면은 좌측 상단에 프로그레스 바의 좌측 상단이 앵커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중심에다가 맞춰주고 싶으니까 이때 뭘 조정을 해주시면 되냐, 얼라인먼트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얼라인먼트란 게 뭐냐면은 그 앵커를 기준으로 0,0을 오리진으로 잡고, 그 오리진을 잡고서나 자기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X만큼의 사이즈, Y만큼의 사이즈, 프로그레스 바에 그 사이즈의 비율, 몇 비율만큼 얼라인을 시켜줄 거냐, 이동을 시켜줘가지고 줄을 맞춰줄 거냐. 여기는 반절 해가지고 정중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은 0.5 맞춰주면은 당연히 가운데로 오게 될 거고, 좀 잘 보이기 위해서 200 만들고, 요즘엔 좀 위아래로 가늘어야 세련되게 보이나요? 뭐야, 154 15로 만들어줄까요? 한번 300 정도 잘 보이겠죠 이러면. 그 다음에 필 컬러를 저희가 바꿔주면 되죠. 필 컬러를 지금 뭐 체력바니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줄까요? 대충 빨간색. 오케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퍼센트로 조절을 하는 거니까 퍼센티지가 어딨니? 마스크 퍼센트, 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프로그레스 바를 결국에 이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씩 주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위젯 자체에서 그래프에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건 똑같대. 바인드를 어디다 시켜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결국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프로그레스 바 자체에다가 바인드를 걸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퍼센트 자체에다가 오른쪽 보시면 바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인드로 이 퍼센트 자체에다가 걸어줄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바인드를 걸어주면은 하나 디폴트로 생기는 함수가 하나 있거든요. create 바인드를 해주면 그래프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똑같은 위젯 블루프린트에 여기 프로그레스 바에 대해서 함수 펑션인 get percent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바인딩이 나왔으니까 뭐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함수를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쓰면은 오류가 납니다. 이걸 안 쓰겠다 해가지고 지워버리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방식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바인드를 그냥 저는 없애주는 걸 선호하고, 이 위젯 자체로 가져가 가지고서나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위젯을 좀 알기 쉽게 헬스바로 만들어주고, 이 그래프 자체에서 이제 그 함수를 지워도 되고, 이 자체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 무슨 함수? update percentage라고 할까요? 아니면 update 헬스바라고 합시다. update 헬스바라는 함수를 만들어줄 거고, 얘가 인풋을 이제 두 개를 받게 될 텐데, 어떤 거 두 개를 받게 될 거냐, 결국 얘가 나타내는 퍼센트란 건 비율이에요. 어떤 비율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체력을 전체 체력으로 나눈 비율이죠. 둘이 똑같으면 그래서 100%가 되는 거고, 좀 작다 싶으면은 소수점이 나오게 되겠죠. 0 이상의 소수점이. 그래서 인풋으로 얘는 현재 체력 current health를 float으로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ax health 퍼센트 계산이 필요하니까 이도 float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헬스바라는 애를 그대로 끌고 오셔가지고 얘 자체에서 프로그레스바 자체에서 제공되는 함수인 update percent set percen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비율을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current health를 나누고 max health로 그 값을 퍼센트로 나눠주면 끝이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젯 자체로 끌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젯만 각각에 있는 액터들한테 달아주고, 위젯 끌어다가 거기 안에 있는 함수인 update 헬스바를 생성해줘서 BPC 시스템에서 지금 저희가 헬스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체력들을. 그 체력들을 연결만 시켜주면 뭐다? 완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게임기에서 물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액터 자체에다가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헬스바를 따로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셋 퍼센트로 업데이트를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모듈러를 시켜가지고 여러 액터한테 붙이는 건 좀 한계가 있긴 하겠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돼서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좋은 개발 모습일 텐데. 물론 제가 변수명 짓는 거를 안 지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따지기에는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 각각에 있는 그 에너미하고 플레이한테 붙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애드를 할 거고 여기도 똑같이 WBP 해가지고 헬스바가 안 나와. 헬스바 여기 직접 나오는 게 아니죠. 위젯을 찾아야 되죠. 자, 위젯을 넣어주고 얘를 WBP 헬스바라고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위젯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비긴 플레이에서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아예 기본 세팅으로 여기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전 그냥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디서 하냐면은 매터리얼이 아니라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위젯 클래스가 있죠. 여기서 저희가 만든 WBP 헬스바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315 정도 맞춰놓으면 이렇게 뷰포트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꽤 기네요? 너무 길다. 사이즈를 200 정도로만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머리 위쪽으로 옮겨줘야 되니까 로케이션은 한 200 정도 위로, 200은 넘어갔구나. 150 정도? 120? 130? 130 정도 하나를 컴파일하고서나 세이브하면은 머리 위에 날 텐데 죄송해요. 자, 근데 얘가 내리고서나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컴파일을 했나요 제가? 네, 컴파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근데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순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위젯을 넣었는데 뒤에서 볼 땐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고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 스페이스가 월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월드로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위젯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씬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 씬 안에 있으면 헬스바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진짜로 그 로테이션에 따라가지고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에너미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얘를 바라볼 때만 이 위젯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제일 쉬운 건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그 화면에 딱 붙습니다. 진짜 UI처럼 얘 위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으로 바꿔가지고 컴파일 해보고 내려가지고 아마 실행을 해보면 저기 아마 붙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화면에 그냥 딱 붙은 것처럼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얘 문제점은 뭐냐, 멀리 있어도요 얘가 화면이 꼭 그 안에 씬이 있는 거잖아요. 렌더링 되는 걸 보면은 화면에 붙어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물체들 오클루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약간 디테일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게임기에서 보면 다른 이제 팀들이 그거를 라인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오클루전이 된다, 트루 값이 나오면 이게 꺼지도록 만들어 놓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방식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제가 약간 선호하는 방식은 이 월드로 그대로 맞춰놓고요. 틱에서 얘를 그냥 로테이션을 바꿔주면 돼요. 비긴 플레이에서 물론 비긴 플레이란다. 틱에서 물론 작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틱으로 해가지고 헬스바를 그대로 가져오고 set rotation, set world rotation. 월드 로테이션을 뭘로 바꿔줄 수가 있느냐? 일단 플레이어가 지금 어차피 얘가 적으로 인식하는 애니까 get player 뭐 캐릭터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get location을 합시다. get actor location이죠. get actor location. 그럼 얘가 지금 월드상에 있는 로케이션 값이 벡터로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벡터 값을 향해 가지고 지금 그냥 get actor location을 하게 되시면은 지금은 이 적이 있는 로케이션 값이죠. 이걸 제가 가져온 거. 그렇죠? 즉 플레이어가 있는 자리가 저기 있고요. 제가 에너미라고 한다면 제 로케이션으로부터 저기 로케이션까지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벡터의 회전값을 가지고서나 얘 로테이션을 평균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언리얼에서는 되게 쉽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유니티가 제공이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아마 직접 구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이 게임이나 뭐 이런 것도 캠프입에서 배우시겠지만 지금 다 각각 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look at rotation이 있을 거예요. find look at rotation. 그래서 얘하고 해주면요 에너미로부터 플레이어로까지 바라보는 월드상의 로테이션 값을 그냥 반환을 시켜줍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쵸?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그냥 깔끔하게 쭉 가져와 가지고 벡터 로케이션 로테이터 밸류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그럼 얘가 틱이 지날 때마다 플레이어 위치가 달라지면은 저절로 자리를 찾아가지고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뷰푸트. 그래서 얘가 이제 회전이 돼야 되겠죠. 플레이를 해봅시다. 보면은 뭐야 잠깐만 왜 사라졌지? 얘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을 거예요. 분명 어디선가. 헬스바의 로테이션 헬스바 로테이션 밸류 Z축을 향해 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니까 월드 맞는데? 월드 했고 리얼타임 했고 그래서 get 카메라 컨트롤 없나요? 캐릭터 카메라 매니저에서 get 카메라 로케이션 그래서 플레이어가 아니라 얘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알트로 얘를 스플릿 해가지고 Z값에다가 연결을 시켜줘 봅시다. 컴파일 세이브하고 이벤트 틱에 제대로 연결이 됐었고 뷰포트에서도 헬스바가 월드 리얼타임 드로우를 리드로우를 안 해서 그런가? 디자일드 하면은 원래 값으로 변경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제발로 제발 되라. 이래도 안 되네. 왜일까요? 진짜 모르겠네 이건. 일단은 이거는 제쳐둡시다. 자, 오늘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시간 끌어서 스크린을 그냥 바꿔줄게요. 스크린으로 바꿔주고 얘가 결국에 이벤트 그래프에서 테이크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얘를 부르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뭘 끼워주면 되냐? 테이크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함수가 호출되게 되면 인터페이스 함수가 얘를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일단 캐스트 한번 해줘야 되겠죠. 왜? 저희는 WBP 헬스바에서
함수를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얘 자체가 클래스로 되어 있으니까 set wbp health bar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health bar라고 얘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wbp health bar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될 거예요. 비긴 플레이에서 얘가 생성이 되면서 레퍼런스를 저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저 wbp health bar에 있었던 update %라는 함수를 저희가 사용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벡터를 무기를 만들어주고 넣어준 것처럼 저희도 health bar set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health bar 나오고 create widget을 해줘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얘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리턴 밸류가 wbp health bar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바뀌면서 연결을 해줘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컴포넌트 new player controllable object reference 위젯을 해주고 여기다가도 set 위젯을 해줘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낸 헬스바 레퍼런스를 옮겨주면 WBP 헬스바에서도 얘 위젯을 클래스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연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그러면 헬스바 레퍼런스가 헬스바로 변수로서 있으니까 얘 함수를 update 헬스바라는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이어붙이고 current 헬스에 있는 애는 BPC 데미지 시스템이 있는 어차피 헬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맥스 헬스도 BPC 데미지 시스템에서 맥스 헬스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대로 업데이트 된 후니까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맥스 헬스를 이렇게 가져와서 붙이시면은 얘가 때리면은 뿅뿅뿅 체력바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처음에 업데이트 헬스바가 안 불리면요 기존의 디폴트 값으로 세팅했던 0.5가 그 퍼센트 비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비긴 플레이 때도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이걸 비긴 플레이 때 저걸 똑같이 가져올게요. 얘하고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비긴 플레이에서 그대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가져오고 옮기고 이걸 시켜주고 이 레퍼런스는 헬스바라는 레퍼런스가 이미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업데이트 헬스바를 여기다 시켜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하고 해줬을 때 처음부터 풀피인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때릴 때마다 피가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셋 로테이션이 왜 안 되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플레이어한테도 똑같이 헬스바를 위에다가 올려주고서나 업데이트 %라는 함수를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쓴다면은 모듈 형식으로 자유롭게 어떠한 액터들이든 똑같이 데미지 시스템을 주고받는 걸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PC 데미지 시스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없으면은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BPC 시스템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데미지로만 주고받는 걸로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발의 어떠한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게임기에서 자주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머지 충돌이 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BP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고 그거를 푸시해버리고 그거를 머지 충돌이 났네. 그럼 메인에서 내 거에 덮어씌워서 다시 푸시를 해야지 하고 했는데
스크립트라면 가능하지만 언리얼은 안 돼요. 불프로 쓸 경우에. 왜? 얘를 바이너리로 인식을 하거든요. USS를. 그래서 그럴 경우에서는 사진을 미리 찍어 넣어가지고 자신이 했던 내용을 혹시라도 모르니까 찍어두고 머지를 해버리면 다 날아가 있거든요. 더 쉬워지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내가 한 작업물을 다시 이제 재구현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BPC를 사용한다면은 한 액터가 수행하는 게 공격이다, 혹은 데미지를 입는 기능이 있다, 혹은 뭐 무브먼트 기능이 있다, 움직이는 무브먼트 기능, 그런 기능들을 다 따로따로 BPC로서 분리를 시켜놓고 너는 공격 BPC만 구현해, 너는 움직이는 무브먼트 BPC만 구현해, 너는 데미지 입는 시스템 BPC만 구현해 라고 말하면서 각자 독립적인 개발을 하고 한꺼번에 액터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연결시켜주면 주기만 하면 되니까 더 손쉬운 개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하면 이런 기능들이 똑같이 필요로 하는 액터들에게 붙여줬다 뺐다 붙여줬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이렇게 모듈화로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 계실 텐데, 그래서 즐거운 언리얼 개발이 되길 바라고, 한 가지로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가 기말고사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스터디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BPC 2차 마무리했지만은, 만약에 언리얼 관련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들어보고 싶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저희가 노하우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보고 이건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아는 한, 모을 수 있는 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는 지인들이든지 그런 분들의 노하우까지 다 모아와가지고 한번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전에는.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아마 한 번이 남았을 텐데, 그 한 번은 제가 지원자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구현했던 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이런 문제를 나는 이런 독창적인 기술로 해결을 해봤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익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를 끝나고 아까 체력바가 플레이를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회전하지 않은 문제가 왠지 오늘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디폴트 값에서 틱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디폴트, 클래스 디폴트를 보시면은 Start with Tick Enabled가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틱에서 한번 프린트문을 돌려보면 이게 꺼진 상태에서 헬로를 한번 출력, 혹은 틱킹이라고 출력이 되도록 해볼게요. 자, 만약에 틱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면은 얘가 프린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은 틱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저 디폴트 값에 의해서 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벤트 틱을 키기 위해서는 start with tick enabled를 true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을 지우지 말고 확인한 경우로 저걸 킨 다음에 컴파일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왼쪽에서 티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헬스바도 제대로 카메라를 향해서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게 디폴트로 이제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켜주시고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